안녕하세요. 거꾸로 있는 통증 이야기. 오늘은 두통 치료 시에 머리에 직접 주사를 놓는다고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근에 코로나로 많이 고통을 받고 있으실 텐데요. 모두 힘내시고 이제 또 원래 가지고 있던 질병들 열심히 또 치료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머릿속에 두통이 있을 때 머리에 직접 주사를 놓는 치료법이 있는데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떻게 주사를 머리에 직접 놓느냐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머릿속에 주사를 놓는 건 아니고요. 이게 우리는 뇌는 이렇게 단단한 두개골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두통을 일으키는 두피 부분에 이제 압동점을 찾아서 주사를 놓는 거기 때문에 뼈를 뚫고 안쪽으로 주사를 놓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쪽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시면 두피 부분이 있습니다. 두피 부분 중에 통증을 유발하는 부분을 찾아서 주사를 놓는 방법이 있고 잘 알려지지 않아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오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통증 유발점이라고 제가 여러 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을 텐데 우리가 어깨가 아프든지 목이 아프든지 이제 팔다리가 아픈 부분에 이제 근막에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있는 것을 이제 근막 통증 증후군, 섬유신경장애 뭐 이렇게 보통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이제 일련의 통증군들이 이제 통증 유발점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이전 편들을 좀 참고해 주시고, 그런 통증 유발점들이 우리 몸의 다른 부분에 생기는 것과 똑같이 우리 두피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피에 발생하는 통증들이 이제 두통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통증 유발점을 직접 이렇게 주사를 놔서 치료를 하면은 두통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종류의 이제 두통에 다 이 주사 치료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두통의 종류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면 기질적 통증 그리고 이제 특발성 통증 이렇게 됩니다. 특발성이란 말은 원인을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왜 생기는지 잘 모르는 만성 통증, 만성 두통이 있고요. 기질성 통증은 안에 뭐가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두개골 안에 뇌 부분에 뭐가 문제가 생겼다는 건데 우리 다들 큰 병들입니다. 뇌졸중, 뇌출혈, 이제 종양 이런 것들이 생긴 걸 기질성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원인들 없이 사진을 찍었는데 나오지도 않고 만성적으로 계속 아픈 것을 이제 특발성 통증이라고 합니다. 이제 크게 특발성 통증에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는 편두통, 그리고 이제 군집성 두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긴장성 두통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군발성 통증은 거의 드물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도록 하고 우리가 이제 보통 머리가 한쪽만 아프면 편두통 그러시지 않습니까? 근데 편두통은 한쪽만 아프다고 편두통이 아니고 우리 뇌 안에 있는 뇌의 혈류를 공급해준 혈관이 이제 특정한 컨디션이 됐을 때 수축하거나 이렇게 이상 반응을 보여서 통증이 유발하는 것을 이제 편두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머리를 기준으로 보면 안쪽에서 아픈 주로 통증 유발되는 것을 얘기하고요. 근긴장성 두통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통증 유발점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통을 유발하는 수백 가지 질병이 있지만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근긴장성 두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사 치료는 근긴장성 두통에만 해당이 된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머리에 있는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 통증 유발점들이 되겠습니다. 검은 화살표가 있는 부분들이 이제 주로 제가 경험한 통증 유발점들이 모여 있는 지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 부분에도 있고요. 두피 부분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따라서 압통점을 찾아서 이렇게 주사해 주면은 두통이 굉장히 시원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전두근, 측두근, 후두근 중심으로 이렇게 통증 유발점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직접 주사를 놓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개골을 통과해서 머리 안에 주사를 놓는 건 절대 아니고 두피 부분에 통증 유발점을 찾는 치료가 있습니다. 잘 모르셔서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사 부분은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또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목 부위의 통증 유발점들도 두통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두피 부분 자체의 통증 유발점들도 두통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공식적으로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만, 머리, 목, 어깨 증후군이라고 저는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어깨 통증, 목 통증, 이제 두통이 별개의 질환이 아니고 하나의 증후군으로서 같이 작용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아프신 분들은 두통을 호소하고, 어깨가 아프신 분들도 두통을 호소하고, 두통이 심하신 분들도 이제 목이나 어깨가 뻐근해지는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뭐가 먼저냐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같이 오는 경우가 많고요. 하나의 질환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이제 이제 통증 유발점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깨, 약간 전에 여러 동영상으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깨 부위의 통증 유발점들, 견갑골근이라든지 후두 하근이라든지 이제 두피에 있는 전두근, 측두근, 후두근이라든지 이런 근육들은 다 연결되어 있고 한쪽에 통증이 있으면 퍼지면서 이제 통증이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치료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사 치료를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통증들은 하나의 증후군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될 사항은 뭐냐 하면, 아까 이제 통증 종류가, 두통을 일으키는 질환 종류가 수백 가지였는데, 우리가 이제 주사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은 근긴장성 두통만 치료할 수 있습니다. 편두통은 약물로 치료해야 되고요. 그에 이제 기질성 이제 질환들은 MRI 같은 거 찍어서 필요하면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별 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이게 근긴장성 두통이 맞느냐 확인을 해야 되고, 맞으면 이제 우리가 주사 치료를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안에 다른 질환이 숨어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주사 치료만 하고 있으면 이제 큰 병이 진행되는 걸 놓칠 수도 있겠죠.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별 진단을 잘 한 상태에서 만성적으로 통증이 있는 근긴장성 두통은 주사 치료로 빠른 치료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오늘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